안녕하십니까. 영화 이야기하는 소마시네마의 소마50일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넷플릭스 영화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죠. 요즘에 이제 나왔던 그 영화들 중에는 길복순, 변성현 감독의 김복순이 이제 단연 국내 팬들에게는 화제작입니다만, 이 헝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글로벌 차트라고 넷플릭스의 글로벌 차트를 검색을 해보면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서구 팬들이 아무래도 넷플릭스 유저들이 많으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 북미 쪽이죠. 그쪽의 랭킹을 보면 주로 북미 그 영어권 영화들이 중심이 되죠. 그 서구 중심의 영화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 헝거란 영화가 태국 영화입니다. 아시아권 영화 중에는 그래도 탑 10 안에 지금 2위, 3위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막 올라온 4월 22일 오늘 그 어제 차트인데 글로벌 차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런 식으로 글로벌 차트, 아시아권 차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내 영화들은 아시아권에서는 뭐 이미 승리호라든가 길복순이라든가 거의 1위권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글로벌 차트에서는 아시아권 영화들이 이렇게 힘을 탑 10 안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데 이 헝거라는 태국 영화, 태국 요리 영화죠. 이 영화가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고 국내에서도 국내 넷플릭스 차트에서 태국 영화 치고 상위권에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 5위권 정도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태국 영화라든가 동남아시아 영화, 이 일본 영화 외에 국내 그 아시아권 영화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시아권 영화들에 관심이 많고 태국 영화는 사실 뭐 기억하시는 영화가 있으십니까? 뭐 옹박 정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옹박 시리즈, 토니자가 나왔던 액션 영화 시리즈 정도 기억될 것 같은데 태국 영화들 중에서 이제 뭐 예외적인 영화들이 있죠. 미츠라퐁 같은 감독의 뭐그 엉클 분미 같은 아트하우스 계열의 영화들이 있습니다만 일반 상업 영화들로 기억되는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이 헝거란 영화가 상당히 하여튼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안에 있습니다만 OTT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영화인데 또 나름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좀 평들을 좀 읽어봤는데 이 영화에 대해 국내 평들은 좀 어설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가 그 태국 영화, 태국의 계급 사회에 대한 상당히 좀 비판적 시각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영화라는 것 같아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그 미식천국이라고 이제 방콕의 경우에 항상 손꼽히는 그런 나라로 꼽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리라고 하는 소재가 또 있고 뭐 제가 뭐 저도 단지 관광객으로 이제 뭐 몇 번 다녀온 정도입니다만 그 계급차라는 게 이제 상당히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관광하긴 좋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 그런 나라죠. 반면에 부자들의 경우는 그 뭐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또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이 헝거라는 그런 좀 먹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로 그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사주를 삼고 있지만 사실상 이 영화는 계급에 관한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소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메시지를 강렬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면 모든 대부분의 한국 관객들은 많은 분들이 그 위플래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플래시에서의 위학적인 스승과 그 다음에 제자의 관계의 묘사. 그러니까 이 영화 전반부는 사실 좀 그런 식의 구성이거든요. 일단은 이 영화의 그 주연 배우를 맡고 있는 배우는 그 배드 지니어스라는 영화에서 그 가난한 선생님의 딸로 나타났다가 이제 컨닝의 이제 전수자가 되는 거죠. 그 되게 머리가 좋은 그 캐릭터를 했는데 원래 모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티몬 이제 높 저기 추티몬 증짜란수이라는 배우죠. 지금 여기 이제 얼굴 보고 있는 약간 그 뭐 김고은 배우 같은
약간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다음에 이 반면에 이제 요 반태 일종의 이 영화의 아치 에너미죠. 스승 역할인 노빠차이 차야남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제 액션 배우 계열의 그런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깐사와디라고 하는 이 있습니다. 그 일단은 그 감독님의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뭐 익숙한 감독님은 아닌데 시티시리 몽콘실이라는 감독이라고 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는 이제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는 이 헝거라고 일단 제목부터가 사실은 이 업체 자체의 이름부터가 사실은 이제 헝거예요. 그러니까 헝거라 단순한 허기를 넘어서 그 이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이쪽에 출장 그 요리 업체입니다. 근데 아주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일종의 소위 말해 일본 그 태국에서는 하이소라고 불리죠. 하이소사이어티의 줄임말인데 약간 촌스러운 용어 같습니다만 그 태국 일반 시민들이 그 자기들과 다른 상류 사회의 인물들을 부를 때 하이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사회 귀족이죠. 현재 나타나면 그뭐 정식 귀족이라는 계급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뭐 태국은 왕족도 존재를 하고 사실상 옛날부터 뭐 변동이 없는 귀족 가문 같은 형태들의 그러니까 가문들이 지배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이제 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좀 계급 변동이 더 훨씬 더 적었던 뭐 우리는 한국도 좀 그런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였던 거고요. 그런 배경이죠. 그래서 이 일종의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네, 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이름이 오이죠. 오이라는 인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 오이라는 인물은 그냥 우리가 태국에 가보면 전형적으로 싸고 맛있는 로컬 식당의 조리사로 이제 있습니다. 장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집안의 이제 생계죠. 생계를 잇는데 요리에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요리사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이 불 앞에서 무거운 이 웍을 들고서 이걸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웍이라고 하는 요리가 사실 이제 태국 로컬 요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종의 그 중화 요리에서도 이제 그 불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맛을 내면서 싸지만 되게 강한 향료와 함께 어울려서 되게 맛있는 음식의 조리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핵심적인 조리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의 경우에는 이 웍을 잘 다루는 것이 일단 단련되어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일상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할 때 주인공의 경우에는 친구들도 나타나는데 친구들도 이제 그 고단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태국의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물론 담고 있는 분야가 요리입니다만 거기서 막 친구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식당이 끝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종의 애환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해도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가 아는 사장의 친구의 딸이 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들이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상을 이제 향후에 나가고 있지만 굉장히 고단스러운 서민들의 삶을 일단 보여줘요. 그리고 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싸고 맛있는 요리를 찾는 그런 이제 요리에 대한 이제 통찰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재능을 알아본 인물로 톤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 일종의 헝거 이 출장 마사지른다. 출장 요리사 업체에 이 요리사가 와서 이제 뭐 주니어 뭐 셰프죠. 이 와서 일단 초대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일단은 이 주인공 역시도 자신의 이제 일상이 지쳐 있고 뭔가 좀 사다리 타기 엘리베이터 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헝거라는 업체에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 질문을 이제 면접을 보는 과정에 이제 한 명의 대결을 펼치게 돼요. 한 명과 그 요리학교 출신과 그러니까 이제 마마보이 같은 캐릭터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대결을 벌쳐서 이제 이 길거리 음식점, 로컬 음식점에서 그냥 몸으로 배웠던 그러니까 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주인공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이 일종의 위플래시를 연상시키는 장면인데 이 주인공에게 던져지는 과제가 이제 일단 있는 거죠. 일단은 잘 만들려고 한 요리가 볶음밥이에요. 근데 볶음밥은 역시 볶는 기술이 관건이고 이 주인공의 경우에는 그 볶는 것을 담당했던 하지만 일종의 해고당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이 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주로 불을 다루는 역할을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폴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 셰프죠. 이 폴 셰프는 일종의 이 업계의 파인 다이닝 업계의 신이라고 불리는데 영화의 설정에 의하면 그런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 그것을 이제 시도하고 그것을 데리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아주 초고급의 와규, 아주 고급 소고기죠. A 뭐 말하자면 A 5개 A가 붙어 있는 초고급 소고기를 아주 얇게 불로 잘라서 그 적절한 그런 온도로 굽게 만드는 그런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그치죠. 당장 이제 이걸 만들어내야 내는 기술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르는 법, 그 다음에 이제 불로 익히는 법, 이 부분이 이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주인공을 괴롭히면서 단련시키고 주인공은 이제 밤을 새가면서 이것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만큼 이제 이 주인공의 경우에는 특별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신분 상승의 욕망을 나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장면에서 이 폴이 이 오이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그 던졌을 때 이 특별해지고 싶었던 대사를 할 때 거의 폴은 영화 속에서 거의 웃는 모습이 없는 인물로 되게 항상 시종일관 딱딱하고 굳은 표정을 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 장면에서만 약간 롱샷으로 희미하게 웃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이 폴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고용하는 이유는 자기하고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폴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어서 요리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출세의 도구, 그 다음에 허영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헝거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에서처럼 이 폴의 철학은 음식을 이미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사용되는 이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셰프로서의 셰프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주방의 권력자죠. 이 폴이라고 하는 권력자. 이 권력자에게 셰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분 상승의 계급에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고 그가 만들어야 되는 요리는 그 이 권력자들에게 일종의 권력자들이 스스로를 석이라 헝거라고 불리우는 그 자기 자신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허영의 욕망들을 채워주기 위한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몇 번의 이제 만찬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만찬 장면들은 한 4번 정도가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주인공 오이의 이제 그런 불의 재능, 불을 고기를 다루는 재능을 갖다 이제 또 전시를 하거든요. 그 장면 속에서 이 보여질 때 요리들의 테마들 우리가 보면 이 몇 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네섯 번 나오네. 세 번, 네 번,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5번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리가 이제 주요 테마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첫 장면에 보면 이 사람이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이소의 전형들을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이 복장 자체가. 그래서 이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과거에 태국의 군부 쿠데타에 관여되어 있는 일종의 정치 군인이었던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실세죠.
재무부 장관이 인사를 해도 너 누구지? 아, 재무부 장관이구나. 이렇게 식으로 하면서 머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국 문화에서 머리를 만진다라는 건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다 항상 높은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거라서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 여기서 이제 인사하고 있는 또 소장파 장교의 머리를 만진다라고 하는 건 또 역시 이 사람의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이 이제 이들이 담고 있고 지금 이 먹는 고기 요리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고기 요리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연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테마 자체가 피와 살이에요. 그래서 마치 무슨 피를 흘린 그런 것을 먹는 일종의 시인종들처럼 영화에 지금 이제 탐욕스럽게 이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들을 묘사해냅니다. 이런 장면의 경우에는 영화의 후반부에서도 이 폴이 이 주인공인 오이와 대결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이 오이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선보이는 일종의 비장의 요리는 그 로컬 식당에서 표시되는 맛이 모양은 뭐 파인다이닝과 거리가 멉니다만 맛이 태국식으로 맛있게 그 만들어내는 징징이 국수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면 요리예요. 면 볶음 요리를 갖다가 선보이는데 이게 이제 집안의 일종의 그 징징거리는 자신의 아빠에게 맛있는 걸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랑이 담겨있던 할머니의 요리입니다. 이것을 선보이는데 반해서 이 폴이라고 하는 인물의 경우에는 가족과 애초 절연되어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파티 장면의 대결에서 이제 일종의 사교계의 인사인 밀키라고 하는 여성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일종의 주인공인 오이를 갖다가 누르기 위한 것이죠. 누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요리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말하자면 그 요리 대결에서 펼쳐지는 게 그 위에서 정육점의 컬러가 나오고 굉장히 야만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제 난도질을 해서 불로 일종의 바베큐 요리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거칠게 만들어서 먹이거든요. 그것들을 역시 탐식하는 장면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폴이라고 하는 인물의 경우에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인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탐욕스러운 사회 지배층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들을 갖다가 일종의 계급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오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차이점은 이 영화에는 이제 오이에게 두 남자가 있는데 약간 그런 것이 약간 조금 이 영화의 촌스러운 지점이긴 한데요. 이 원래 이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이렇게 영상 크리에이터긴 합니다만 돈벌이가 별로 좋지 않은 크리에이터 친구가 이제 가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일종의 이웃이죠. 그러니까 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과 함께 이제 요리와 같은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인다이닝 같은 거 먹어보지 못했지만 이런 우리가 먹는 것은 굶주림 면하기 위한 그런 온기가 있는 음식들이라 이런 얘기들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일단 요리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소재 그리고 이 헝거라고 하는 적어도 영화 속에 있는 이 폴이라고 불리웠던 이 위학적인 이 요리사의 철학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제 이 오이의 오이의 가족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이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반면에 폴은 영화 속에서 이제 실제로 그 가족들이 묘사되지도 않지만 이 폴이라고 하는 인물의 과거사, 이 사람이 요리를 하게 되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정관리사, 였고 이제 부잣집의 가정관리사였다가 폴이 어린 마음에 그 비싼 캐비어 한 병을 깬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정작 이 사람이 화가 났던 면은 캐비어가 정말 자기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 맛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계급을 상징하는 요리를 그들에게 제공할 뿐인 것이 정말로 진정한 맛에 사랑을 담는 맛다에게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폴은 그 자기들의 팀원도 되게 가혹하게 다루는 인물이고 일종의 가족의 범위 내에 있는 인물이라고 다루고 있는 그런 온기가 전혀 없는 인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직원들이 먼저 떠나가는 장면들이 영화에서 한 2번 정도 반복이 되거든요. 두세 명이 떠나버리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공격을 받고서 폴이 입원을 하니까 아무도 찾지 않지만 이 주인공인 오이만 일단 동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폴의 스토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신의 비장의 음식을 이제 제공을 하고 폴은 단번에 이제 맛을 알아냅니다. 맛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일종의 인정을 하지만 사랑 있는 음식이라는 그 오이의 말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버립니다. 이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단언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에서 이 영화에서 오이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화 중반부 중후반부까지 계속 신분 상승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스테이크를 맛있게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테이크가 상징하는 것은 역시 파인 다이닝, 지금 플레이팅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걸 보여줍니다만 일종의 고급 요리, 그다음 파인 다이닝을 상징하는 요리인 거죠. 근데 항상 오이는 그렇게 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파인 다이닝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오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신분 상승의 소지가 있는 거지만 결국은 이 요리의 실력과는 또 직접적 관계가 없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단의 노력을 담당해서 오이는 이렇게 막 지금 막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에서처럼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숙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그런 숙련의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성장 영화와는 거리가 먼 영화예요. 애초에 이 영화 다루고 있는 건 그 태국 사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느낄 만한 정말 극심한 계급 차별의 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오이는 이제 그 일단은 외모, 그다음에 그런 마케팅적 요소를 인정받아서 상품성을 인정받아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후반부의 대결 장면에까지 이를 정도의 위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폴이 일단 이 오이의 성장을 가로막기 위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오이가 이 일종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뭐 되게 그 후반부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속성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이가 이런 대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기의 가족의 식당에 돌아오게 되고 그 속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내가 있어야 될 그런 공간은 여기 이제 새로 만들어진 자신의 레스토랑이 있지만 후원자를 만나게 돼요. 상당히 자금력을 가지고 일단에 이 파인 다이닝의 세계의 경쟁 구도의 세계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세계를 알고 있는 후원자를 얻어서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지만 그 이야기에 대한 얘기도 폴로부터 듣거든요. 너는 이제 그런 압박감을 계속 시달릴 것이다라는 것. 근데 일단은 오이는 다시 자신의 원래 있었던 식당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속에서 이 식당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마 태국 사회에서도 일종의 스타 셰프라든가 이렇게 사회적 성장을 이루는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인물들은 많았을 거예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혼자 성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되게 익숙한 구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마 서양인 관객들에게도 항상 홈으로 다시 돌아온다, 본분으로 돌아온다라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식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항상 고향이 좋은 것, 원래 그런 일반적 구조를 따르고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결말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헝거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화였다는 지점이 이제 그런 건데요. 약간 이제 좀 삐걱거리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에서 이제 멜로코드가 사용이 돼요. 아까 그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남사친이 2명이 있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자기가 있었던 동네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 친구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뭐 멜로라인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말 그대로. 오래된 친구. 그리고 이 새롭게 만난 헝거의 식당에서 만난 이 자기를 스카우트했던 톤이라고 하는 일종의 서브 셰프죠. 이 사람도 성공을 꿈꾸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아마 계급적으로는 그 중산층 이상 되는 그런 배경으로 보여요.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보니까 그래도 꽤 부유층인데 아주 부유층은 아니고
꽤 부유층에 있는 집안에 속해 보이는데 이 친구와의 멜로가 이제 좀 뜬금없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영화의 스토리에서 좀 녹아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조금 뜬금없게 느끼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영화에 좀 튀는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2시간 20분인데 영화에서 한 좀 빼버려서 한 10분 정도의 분량에 해당되는 좀 그런 테마를 좀 상징하고 있어요. 약간 계급 드라마로서 좀 확실하게 스릴러로서 계급 스릴러로서 좀 확실히 쭉 밀고 나갔으면 더 흐름이 좀 늘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통이 나오면서 좀 그 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퀀스로서 영화의 반전에 사용되는 이제 일종의 사냥 시퀀스가 있거든요. 이 팀이 헝거라는 팀이 그 일종의 그 지배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의 사냥터에 가서 그 사람이 사냥해 온 동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코뿔새라고 불리우는 태국에서 굉장히 귀하게 취급받고 있는 새의 그 야생새를 사냥해서 이제 그 잡아먹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는 이제 우리들로는 좀 낯선 구조지만 태국에서는 사실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굉장히 희귀조에 해당되는데 그 희귀조가 귀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이 좀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폴이 결국 쇠락한다는 설정을 영화의 후반부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주인공이 그 지점에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혐오 이런 그런 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사냥해서 그걸 해먹고 있는 행위에 대한 그런 반발감 그것이 일단은 이 주인공 오이가 이 헝거라고 하는 그룹을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포리 쇠락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또 이용해 먹는 자신의 성공에 이용해 먹는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서 싸잡아서 이제 그쪽에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영화의 톤에는 좀 흐름에는 반전적 요소로 사용이 좀 뜬금없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잘 찍힌 영화고 특히 전반부에 이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플래시를 연상시킬 정도로 좀 긴장감이 있죠. 근데 그 위플래시는 음악적 긴장감을 상당히 만들어내는데 반해서 이 영화는 이제 이 불이라고 한 요소를 이미지로 잘 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오이가 웍을 사용한다. 웍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국의 로컬 요리의 일종의 핵심 불맛의 주제고 일종의 피지배 계급 로컬 요리 식당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이라고 해서 계속 이 영화의 후반부에도 보면 주인공의 식당 이름이 플레임이라고요. 불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하는 그 캐릭터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폴의 경우는 좀 기계적인 스타일로 영화를 좀 영화에서 그런 요리의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무사적인 느낌을 주죠. 이 후반부에 이 고기 요리의 경우에도 상당히 야성적인 그런 일종의 스타일 그런 무사의 개념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심지어 이 가장무도회를 배경으로 지금 저 요리를 설보고 있는데 이게 신들을 위한 제물이라는 개념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하이소들의 파티들을 보면 다 모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파티를 펼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영화의 컨셉 자체가 시각적으로 좀 상징성도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국사에 대한 묘사들도 잘 되어 있는 영화라서 그냥 허투루 이 영화를 좀 허술한 영화로 판단하는 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점이 없는 영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수작으로서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제가 본 헝거란 영화에 대한 제 의견을 좀 펼쳐봤고요.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영화를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드는 광고들은 굉장히 원래부터 창의적인 걸로 꽤 이름이 높았고 영화의 경우에도 뭐 세계적인 거장이 미치라퐁 위트라세콘 같은 세계적 거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상업 영화들의 레벨도 점점점 다양성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쭉 듭니다. 자, 이상 뭐 그렇습니다. 이상 뭐 소마 시네마의 뭐 리뷰였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 영화를 보실지 뭐 궁금하네요. 저는 소마 시네마였습니다.